연방이민서비스국이 출생 시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한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촉박한 시한 속에서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한 끝에 25% 관세율은 피하게 됐다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고층 빌딩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연방의회에서 미전역 총기 규제 강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을 다녀오다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된 한인 영주권자 김 씨가 구금센터로 이송된 것으로 밝혀지자 한인단체가 김 씨의 추방을 막기 위한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뉴저지를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예상돼 뉴욕시는 여행주의보를 발령했고 뉴저지는 주저녁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한인 식당에서 벌어진 이른바 영주권 성착취 의혹 사건이 불륜이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충격적인 문자 내용을 본사에 직접 공개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인근 해상에서 요트와 바지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한국계 여학생을 포함해 총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출생 시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전국적인 효력 여부에 대해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연방정부기관들이 관련 매뉴얼 개정과 신원 검증 절차를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민자 가정과 공공기관 전반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출생 시 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을 내놓으며 관련 지침 초안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해당 행정명령은 연방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해온 출생 시 시민권 자동 부여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로 불법 체류자나 단기 비자 소지자의 미국 출생 자녀에게는 더 이상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지만 정부기관들은 실제 시행을 전제로 한 내부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 증명서만으로는 시민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부모 중 최소 1명이 시민권자이거나 합법 체류 신분을 갖추고 있어야만 여권, 소셜 시큐리티 번호, 연방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는 출생지에 의한 자동 시민권에서 부모의 자격 기반 시민권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의 체류 자격이 불분명하거나 적격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무국적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관 자녀와 난민, 망명자 자녀 등 일부 예외 대상에 대해서는 제한 적용이 유보될 수 있다는 단서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추방 조치를 경고하며 제한적 보호를 받고 있는 이민자들에게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의료보험 혜택 제한 조치를 통해 다카 수혜자들을 겨냥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다카 수혜자들이 연방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최근 다카 수혜자들에게 연방 재정 지원을 제공한 혐의로 루이빌대, 네브라스카 오마하대, 마이애미대, 미시건대, 웨스턴 미시간대 등 5개 대학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언론들은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막판 극적 타결이라며 관련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새 정부 출범 후 촉발한 시한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한 끝에 25% 관세율은 피하게 됐다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미는 2주 이내 정상회담 개최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대미 상호 관세는 15%로 하향 조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며
추가로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 천연가스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은 미국의 6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라 부르며 이번 합의는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이룬 결과물로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율 25%와 징벌적 조치들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미 협상 결과를 두고 미국의 10대 무역 상대국이자 주요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당분간 긴장을 완화하는 협상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한미가 합의한 새 관세율 15%를 두고 지난 4월부터 미국이 한국과 수십 개 국가에 부과하던 최소 관세율인 10%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현재 수준에서도 트럼프의 관세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미 무역협상 과정을 두고 지난 6월 새 정부가 선출되면서 미국과 무역협상을 재개해야 했던 한국인들에게는 긴 여정이었다고 평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미국 제조시설 건설을 위한 기계류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발표는 삼성, 현대, 한화 수장들이 첨단 제조 분야에 대한 새로운 미국 투자를 약속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필사적인 한국의 로비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번 합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의미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미는 2주 이내 정상회담 개최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에서 이번 협상의 세부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농업계는 한미 무역협상 결과 쌀, 소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낸 데 대한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한미 간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데다 한미 정상회담 등 추가 논의 여지가 남아있어 우려도 여전합니다. 사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감자 등 다른 농산물에 대한 개방 압박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쌀과 소고기를 제외한 농산물이 다시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맨해튼 고층 빌딩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뉴욕시 경관을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네바다주에서 구매한 AR-15 계열 돌격 소총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의 총기 규제는 강력하지만 타주에서 반입해오는 총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연방의회가 미 전역의 총기 규제 강화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뉴욕시 맨해튼 고층 빌딩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는 네바다 라스베가스 출신의 27세 남성 셰인 다본 타무라로 그는 반자동 소총인 AR-15 스타일의 총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타무라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자신의 상관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AR-15 소총과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의회에 전국적으로 공격용 소총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AR-15 돌격 소총은 총기 난사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무기라며 뉴욕은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고 레드 플래그법 등 총기 규제를 강화했지만 타주에서 쉽게 구매한 돌격 소총이 뉴욕으로 반입되는 현실 앞에서 주정부 차원의 규제에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AR-15 소총은 미국 내 총격 범죄, 특히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반자동이지만 방아쇠를 한번 당길 때마다 빠르게 연속 발사가 가능하며 대용량 탄창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군용 M16을 기반으로 한 구조라 정밀 사격이 가능하고 미국 전역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개인 맞춤 개조도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일부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유행처럼 이목을 끌기 위한 무기로 AR-15 소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제는 생각과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들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연방의회가 총기 로비에 맞서 전국적인 공격무기 금지법을 즉시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총격범 타무라는 고교 시절 미식축구 경기 중 머리 부상 이후 만성 외상성 뇌질환을 앓아왔다고 주장하며 범행 당시 NFL 본부를 표적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무라는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숨진 희생자 가운데는 뉴욕시경 소속이자 임신 8개월 아내와 2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었던 디다룰 이슬람 경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을 다녀오다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돼 장기 구금 중인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 씨가 애리조나주 플로렌스 지역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센터로 이송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금센터로 이송됐다는 것은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인데요. 한인 단체는 김 씨의 구명을 위한 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나섰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김 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원은 온라인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데 30일 오후 5시 현재 약 700명이 동참했습니다. 김 씨는 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21일 미국에 돌아오던 중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에 의해 갑자기 구금됐습니다. 미 교협에 따르면 김 씨는 28일까지 샌프란시스코 공항 내 작은 공간에 gat혀 있었고 이후 애리조나의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애리조나를 거쳐 텍사스의 ICE 구금시설로 옮겨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교협은 김 씨의 상황은 법률 지원을 받을 권리를 제공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14년 전 경범죄 혐의를 이유로 영주권자를 장기 구금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현재 텍사스 A&M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치료법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로 구금된 사유는 14년 전인 지난 2011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미 교협은 김 씨는 사회봉사 명령을 모두 이행하는 등 과거 마리화나 소지 기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한 만큼 합법적 영주권자임에도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장기 구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와 뉴저지를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뉴욕시는 여행주의보를 발령했고 뉴저지는 주 저녁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뉴욕시와 뉴저지 지역에 시간당 최대 3인치, 약 7.6cm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홍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역에 따라 1에서 3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국지적으로는 5에서 8인치, 약 20c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폭우는 오늘 오후 시작돼 퇴근 시간대 극심하게 내린 뒤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31일 목요일 오후부터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심각한 폭풍에 대비해 운전 및 이동을 자제할 것과 침수 피해에 대비해 침수 지역은 피해 방지 시설물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타이샤웨이 주지사 권한대행이 31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주저녁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웨이 주지사 권한대행은 행정명령 제394호에 따라 주정부 사무실은 조기 폐쇄하고 폭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원 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지역에는 평균 1에서 3인치의 강수량이 예상되지만 일부 지역에는 5에서 7인치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 도로 침수, 낙석 등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뉴욕주 비상관리국은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주 전에도 비슷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상청과 재난당국은 주민들에게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가능한 한 고지대에 머무르며 비상 상황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인근 해상에서 요트와 바지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여름 항해 캠프에 참가했던 한국계 여학생을 포함해 총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오전 11시경 마이애미 해변 인근 비스케인베이 해상에서 여름 항해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탄 요트가 바지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요트에는 5명의 어린이와 1명의 캠프 지도자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탑승자 모두 바다에 빠졌지만 인근 해안경비대와 구조대가 바로 출동해 6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칠레 국적의 13세 한국계 여학생 에린 고와
7세 아르헨티나 출신 밀라 안켈레비치, 이렇게 두 학생이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에 빠진 나머지 세 학생 중 8세 그리고 11세 여자아이는 현재 병원에서 위중한 상태로 치료 중입니다. 함께 물에 빠진 19세 지도자와 12세 어린이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한 7세 소녀 밀라는 아르헨티나의 유명 TV 감독 토마스 안켈레비치와 배우 소피아 레카의 딸로 아르헨티나 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또 다른 사망자 13세 에린고는 칠레 국적의 한인 학생으로 부모님 모두 한국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린코는 칠레 산티아고에 위치한 산페드로 놀라스코 학교에 다니다가 지난해 미국으로 이주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학교 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에린고를 다재다능하고 친근하며 수학과 배구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였던 모범적인 학생으로 기억한다고 추모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고 당시 탑승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현지 당국은 사고 원인을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 마이애미 요트클럽 측은 이번 사고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당분간 시설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년 1월 4일부터 뉴욕시 전철과 버스 요금이 현재 $2 90센트에서 $3로 오릅니다. 내년부터는 터치형 결제 시스템 옴니로 전면 전환하면서 메트로카드의 30일 무제한 탑승권도 사라집니다. 대신 옴니카드를 7일간 12회 이상 탑승하면 나머지 추가 탑승은 모두 무료입니다. 7일간 무제한 요금은 기존 $34에서 $36로 인상됩니다. 옴니카드도 $1에서 $2로 오릅니다. 한편 MTA는 급행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무제한 주간 이용권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통근열차 요금, 교량 및 터널 통행료도 오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의 여파로 뉴욕주 아동 75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욕주는 올해 1월부터 만 6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속성 보장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 정책은 부모의 소득 변동이나 가정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만 6세 생일까지 보험 자격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이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뉴욕주가 시행 중인 정책을 포함한 여러 주의 유사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7년 6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연방 지원이 종료될 경우 뉴욕주의 경우 매년 수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 이하의 수입품은 더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에 가액에 배려하는 종가세 또는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에서 $200의 정액 부과하는 종량제가 매겨집니다.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선물은 $100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은 유지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토록 한 바 있습니다. 유대인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던 브라운대는 정부와의 협의로 수억 달러의 연구 보조금을 복원하고 연방정부와의 새로운 보조금, 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브라운대는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 이상 정부 인력 개발 프로그램에 $5천만 내기로 했고 트랜스젠더 여성 전용 공간 이용 및 스포츠 경기 참가 금지, 캠퍼스 환경조사 실시, 성적을 우선시하는 입학정책 유지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브라운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조사와 관련해 학내 부정행위에 대한 어떤 사실 확인이나 인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